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는 물리량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벡터량이고 하나는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같고 방향은 같지 않는 물리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리나 속력 같은 것, 그리고 온도 같은 양은 방향과는 무관한 크기만 갖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인 경우에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의 예에는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운동량, 그리고 힘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하는 물리량들입니다. 벡터의 정의는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은 그 벡터의 어느 방향으로 나타내는지 이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벡터양은 크기와 방향만 같기 때문에 이 공간상의 하나의 벡터를 어느 위치로든 움직이든 그 벡터는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모두 같기 때문에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변이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벡터란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알파벳 대문자 내지는 소문자도 상관없습니다. 기울림체에다가 볼드체를 쓰던지 아니면 기울림체 위에 이와 같이 화살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는 벡터 양에다가 양변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것이 바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겠습니다. 혹은 양변에 절대값을 취하지 않고 그냥 이탈릭체로만 써도 이것은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파리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빨간 점선은 지금 그 파리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리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t1에서부터 이 파리가 이렇게 날아가서 이 포인트에 왔을 때의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파리가 t1에서 t2까지 움직였을 때 변이 벡터는 이 빨간 점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파란색 화살표 벡터 A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t2에서 이 파리가 또 더 움직여서 t3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변이 벡터는 t2에서 t3까지 있는 직선 화살표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t1에서부터 전체 t3까지 파리가 움직인 변이 벡터를 나타내어라 라고 한다면 중간 과정에 어떠한 경로를 거쳤든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화살표 C로 나타내면 전체 파리의 변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벡터를 이제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성적인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와 같이 화살표를 그려서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삼각형법이고요. 두 번째 것이 평행사변형법입니다. 먼저 삼각형법을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벡터 A 더하기 B인 경우에 벡터 A의 끝점에다가 벡터 B의 시작점을 평행이동시켜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A의 시작점에서부터 벡터 B의 끝점까지 이어준 합벡터 C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행사변형법은 벡터 B를 벡터 A의 시작점에다가 두 시작점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린 것이 바로 합벡터 C입니다. 벡터를 더할 때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B 더하기 A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벡터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벡터 더하기에 있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벡터를 더할 때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벡터 A, B, C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를 차례로 더할 때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를 A 벡터의 끝점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C 벡터도 B 벡터의 끝점에 평행이동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모두 차례차례 더한 합벡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A와 B를 먼저 더해주겠다. 그 다음에 C를 더한다고 했을 때 요 A와 B를 먼저 더하면 여기 그 주황색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주황색 화살표를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 벡터를 이 주황색 화살표 그 끝점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더하면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같은 합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뒤에 거를 먼저 B와 C를 먼저 더하는 경우입니다. 자, B와 C를 먼저 더하면 B의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C의 끝점까지 연결시켜주는 이 보라색 벡터가 합벡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더하는데요. A 벡터 끝점에 이 보라색 그 B 플러스 C 벡터를 평행이동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A 벡터의 시작점에서 B 플러스 C 벡터의 끝점을 연결시켜주면 합벡터가 구해집니다. 이 경우 세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합벡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더하기에서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A-B를 한다고 했을 때 살짝 여기 그 마이너스 기호를 B에다가 붙여주고요. 요 사이에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벡터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A 빼기 B를 할 때 B 벡터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벡터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벡터의 뺄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한 합벡터는 요 C 벡터, 연두색 벡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A 벡터 빼기 B 벡터인데 B 벡터의 시작점을 A 벡터의 시작점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A 벡터 빼기 B 벡터는 B 벡터의 끝점에서부터 시작해서 A 벡터의 시작점으로 직선으로 연결시켜준 이 연두색 화살표가 바로 벡터의 빼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동등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표현해서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벡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적인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정사각형 중심에서 시작하는 8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플러스 B인 경우에는 여러분 이 벡터들 중에서 A 벡터와 B 벡터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여기 A 벡터가 있고요. 여기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평행사변형 대각선인 F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G 벡터는 A 벡터와 G 벡터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합벡터는 B 벡터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A 벡터와 C 벡터를 더하는 경우 그럼 A 벡터와 C 벡터는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지요. 그리고 크기는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벡터는 0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E 벡터 플러스 H 벡터. 그러면 E 벡터는 여기 있고요. H 벡터는 여기 있죠.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자, 이 정도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성분이 이 성분이거든요. 자, 이 크기는 D 벡터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E 더하기 벡터 H는 2배의 벡터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 있죠. A 벡터와 B 벡터 마이너스 값은 어떻게 하라고요?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라고요. 그래서 B벡터의 방향을 바꿔준 벡터는 D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A벡터와 D벡터의 평행사변형에서 만드는 대각선 성분은 바로 E벡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F는 벡터 A는 여기 있고요. 벡터 F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벡터 F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벡터는 바로 요 H 노란색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주황색 벡터인 D벡터가 벡터 A 마이너스 F가 됩니다. 다음에는 예제를 하나 더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벡터에 대한 이해를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있는데 이 여행자가 먼저 동쪽으로 3km를 걸은 다음에 북쪽으로 4km를 걸었습니다. 이때의 합성 변이는 얼마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가진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문제를 보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 어느 정도인지 정성적으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좌표축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X축은 동쪽, 그 다음에 위쪽 Y축은 북쪽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행자가 원점에서부터 3km를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벡터 A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포인트에서 다시 북쪽으로 4km를 걸어갔죠. 그래서 얘를 벡터 B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여행자가 전체 걸어간 합성 변이는 벡터 A의 시작점에서부터 벡터 B의 끝점까지 직선 화살표로 연결해주는 C 벡터가 바로 합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은 지금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C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쉽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한 것이 C제곱이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을 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C는 5km라는 크기를 갖는 변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향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방향을 구해줄 때 우리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취합니다. 항상 각도를 정할 때는요. X축이 기준축이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기울어졌느냐를 가지고 각도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A벡터, B벡터의 크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이용을 하면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3km분의 4km 계산을 하면 약 1.3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량은 뭐냐면은 이 세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타를 구할 때 탄젠트 세타는 1.33에다가 역함수를 취해주면, 그러니까 1.33에 아크 탄젠트라는 역함수를 취해주면 우리가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재에서는 아크 탄젠트를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크 탄젠트라는 역함수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수가 아니고 역함수입니다.